2021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대학 면접 대비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성신고등학교 교사 손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면접 대비 방법은 크게 1부, 2부, 3부로 울산 지역 학생들이 면접을 많이 지원하는 17개 대학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1부 시간에는 올바른 면접의 자세와 서류 기반 면접의 주요 질문 내용, 그리고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면접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 면접은 모든 대학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게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험생의 이름, 수험번호, 출신 고교, 부모들의 직업명이나 직장명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수험생들의 역량에 기반을 한 평가를 하는 면접을 말합니다. 블라인드 면접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면접고사 당일날 교복을 착용하는 걸 금지하고 면접고사에 입시를 하게 되면 수험표를 소지 및 폐용도 금지하게 됩니다. 특히 본인의 성명이나 수험번호, 출신 고교 등은 개인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답변을 하게 되면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알 수 있는 답변을 해서도 안 되고 공인의학 성적이나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험 번호가 아닌 가번호를 부여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면접의 절차는 면접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면접관에게 인사하고 의자에 앉아서 면접관과 질문에 질의응답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고 퇴실하는 그런 과정으로 면접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바람직한 면접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면접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겁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면접에 임해야 하고 인사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첫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끝인사는 감사합니다와 같은 인사를 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앉으라고 하기 전에는 바르게 서는 연습부터 해야 되고 답변을 할 때는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며 자신감 있게 논리정연하게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면접 자세에서 첫 인사는 면접관을 보고 밝은 미소를 짓고 고든 자세로 정중하게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면접관과 면접을 볼 때는 면접관과 눈을 마주 보면서 면접을 보게 되고 정확하고 분명한 발음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너무 준비한 답변을 질문했을 때 곧바로 답을 하게 되면 외운 티가 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답을 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는 바르게 서서 끝인사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올 때 특히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서류 기반 면접의 주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일반적인 구조는 3단계 구조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입 질문 부분, 본 질문 부분, 그리고 마무리 질문 부분 이렇게 3개의 단계로 질문이 진행됩니다. 도입 질문 부분에서는 지원자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언제 왔느냐 또는 누구하고 왔느냐 우리 학교에 와본 적이 있느냐 등과 같은 가벼운 질문을 통해 질문자의 긴장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질문한 내용이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와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느냐,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와 같은 질문을 도입 질문 부분에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본 질문 부분에서는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어떤 역량,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 질문,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거, 그리고 입학 후에 학업 계획과 졸업 이후에 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꼬리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형식이 본 질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질문에서는 수험생에게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질문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문항입니다. 따라서 면접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1분에서 3분 정도를 준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라든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으니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등과 같은 마무리 질문으로서 질문을 마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을 영역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과에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를 묻거나 그다음에 대학 입학 후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학업 계획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묻거나 그다음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게 하는 부분이 기본 영역 부분입니다. 교과 영역에서 주로 질문을 많이 했던 내용은 가장 좋아하는 교과목은 무엇이냐, 가장 싫어하는 교과목은 무엇이며 싫어하는 과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특히 학생부의 세특에 기록되어 있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꼬리 질문을 많이 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이 학년별로 하락했거나 특정한 교과 성적이 하락했을 때는 그 하락한 이유와 꾸준하게 상승을 한 교과목이 있다면 그 상승 교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질문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특히 성적이 우수학은 한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영역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인지, 그 동아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교 생활에서 자신이 의미 있게 추진했던 동아리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동아리 활동이 지원 학과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아리와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기본 개념이나 동아리 관련 수상이 있을 경우에 그 수상이 어떻게 수상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봉사 영역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와 그 이유와 그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을 가장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활동을 했을 때 그 봉사활동의 내용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봉사활동이 부족한 이유를 물어보거나 봉사활동이 꾸준하게 많이 한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한 학과와 그 봉사의 연관관계를 묻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진로활동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진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나 영향을 준 활동,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거나 특히 진로활동 중에서 중요하게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진로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진로활동한 내용이 지원학과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로활동 영역 부분에서는 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수상 경력의 영역에서 질문은 어떤 수상을 수상했는데 이게 어떤 상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낯선 수상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과 우수상이나 또 경시대 상이나 이런 상보다는 좀 낯선 수상에 대해서는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어떻게 수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등을 한 상일 경우에는 그 상을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묻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상 경력에서는 협업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여러 학생들과 함께 수상한 경험에 있는 상을 질문하기도 했고, 수상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점, 느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대학도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대학에서 독서활동 영역 부분을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과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고 하거나 지원학과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면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배운 점, 느낀 점, 알게 된 점을 질문하는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출결 사항에서 지각 매퇴, 무단결석 매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물어봤고, 학교 생활 중에서 출결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또 지원학과와 관련된 자질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자질을 말해보세요. 또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자신이 자기 주도적으로 추진한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각 대학별 면접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천대 면접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에는 대표적인 전형이 가천 바람개비 1과 가천 바람개비 2가 있습니다. 이 두 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10분 내외의 면접을 보고 평가 영역의 요소가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가천 바람개비 1은 면접을 50%를 반영하는 때에 비해 가천 바람개비 2는 면접을 30%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은 가천 바람개비 1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서류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가천 바람개비 2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가천 바람개비 1은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며 단계형 전형입니다. 4배수를 1단계에서 50 뽑아서 1단계 50, 면접 50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고, 가천 바람개비 2는 수능 후에 실시하며 지원자 전원을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가천 바람개비 1은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이라면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 가천 바람개비 2는 하나 이상의 강점을 가진 학생이라면 가천 바람개비 2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 가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천 바람개비 1과 가천 바람개비 전형 2는 서류의 평가 요소와 면접의 평가 요소가 서로 다릅니다. 가천 바람개비 1은 인성과 전공 적합성의 서류 평가에 높은 점수를 주는 데 반해서 가천 바람개비 2 전형은 발전 가능성에 40%의 가중치를 주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에 있어서도 가천 바람개비 1은 인성과 전공 적합성의 30%를 반영하는 데 비해 가천 바람개비 2는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30%로 높게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가천 바람개비의 1과 2 전형의 전년도의 질문을 분석해 보면 교수 3분에 수험생 1명의 3대1 면접을 실시하며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면접을 실시했고, 전 학과에 공통적으로 가천대에서는 지원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기재된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질문하였고, 학과와 관련된 활동은 꼬리 물기식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황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꼬리 물기식 질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가야 좋은 면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학과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미리 조사를 좀 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연해 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특히 자연계열의 학생인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천대 바람개비 전형에서는 생기부와 자소서를 꼼꼼하게 숙지하고 답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가천대 전 학과에
골고루 독서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읽은 책 중에서 지원자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거나 전공과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공책 같은 경우는 그 독서의 내용, 배우고 느낀 점, 알게 된 점을 충분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천대의 경우 울산 지역에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많은데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을 전년도에는 정장을 입고 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거나 머리를 거물망에 묶어서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가는 울산 지역 학생들이 자유로 군 복장을 하기보다는 좀 단정한 복장을 하고 가는 것이 첫 인상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졸업한 가천대를 지원했던 선배들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예상 질문을 단순하게 암기하고 외우기보다는 모의 면접을 통해 키워드 중심으로 질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가천대 학생부 종합 길라잡이 책자에 나와 있는 가천대 면접의 팁을 소개하면 학생부 주요 활동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질문을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면접관과 충분히 시선 처리를 함으로써 적절한 시선 처리와 올바른 의의 선택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 논리 정연한 대답, 예의 바른 자세 그리고 가천대 모의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가천대 면접에서 익숙해져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선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바람개비 전년도 면접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 및 의사소통 영역 관련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성 및 의사소통 영역의 질문은 전 학과에 공통적으로 지원 동기를 3분 내외 말해보세요. 자기를 소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전 학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나 봉사활동을 적게 한 학생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에 대해서 물어봤고 특히 학생의 임원이거나 학급 임원을 한 경우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그 다음에 반장이나 부반장을 통해서 지원학과와 반장, 부반장이 지원학과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과에 필요한 자질을 거의 많은 대학에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학과에 지원했다고 한다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학생과 소통해 본 경험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 영역에 필요한 질문입니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로 독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학과에 화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는데 화학을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 듣지 않았느냐 아니면 왜 듣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자신이 제일 잘하는 과목은 무슨 과목인지 그 이유가 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적극적으로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발전 가능성에서는 독서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공 적합성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공 적합성 영역은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공 지식에 대해서 묻는 영역으로 간호학과와 의학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간호사를 꿈꾸게 된 시기와 계기는 언제인가, 동아리 활동에서 소눈 해부를 했는데 눈의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눈의 구조를 이 연습장에 그려볼 수 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에 한해서는 구체적으로 뷰티 마케터가 되고 싶거나 마케팅이 되고 싶은 학생에게 그것이 왜 지원하고 싶은지, 그것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그 거점형 학교에 참여해서 무엇을 배웠고 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특히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세특이나 자기소개서에 어떤 활동 보고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경영학과에서 수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 경영학과 지원한 학생이 수학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수학
점수가 왜 낮은지, 앞으로 대학에서 이 수학 점수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꿈이 국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국제 공무원 중에서 롤 모델이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었고, 그다음에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2차 곡선에 대한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묻거나 그 전공 지식에 대해서 꼬리 무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과라든가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1초 이후에 이동한 거리를 묻는 물리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깊이 있는 질문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영화를 보고 약물이 신경계와 내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 활동한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낙태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한다면 낙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나노학과에 대해서는 뇌의 미세혈관에 나노로봇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DNA 전기 영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와 같이 구체적인 이론이나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국대 면접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 면접 방법 및 면접 평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방법은 면접은 KU 자기 추천 전형은 면접 시간이 대부분 10분 내외이고 평가위원 2명의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 방법은 제출 서류인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서류의 진위 여부와 인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평가 순서 방법은 기존의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면접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고사실로 이동하고 면접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면접실에 퇴실해서 대기실에 있다가 함께 기거하는 형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건국대 평가 요소는 크게 3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인성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영역에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관련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의 전년도 면접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관 2명의 지원자 1명의 2대1 면접 방식이며 10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되고, 인성하고 학생부와 관련된 서류 기반의 면접에서 학생부와 자소서 내용 중 지원학과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건국대의 KU 자기 추천 전형에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중에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보고서, 활동, 기재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답하는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은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입니다. 오히려 자소서와 생기부 주요 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이 두고 있으며 꼬리 질문이 많아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답이 어려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순발력을 요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낯선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기질을 발휘해서 순발력을 통해 답변을 하는 연습을 조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기재되었던 1번과 2번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질문하였고, 특히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보고서의 내용이나 그 보고서가 내린 결론, 그리고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였으며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이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가 얻은 것은 없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관련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공 관련 학과와 관련된 활동의 기본 이론, 개념 이런 것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과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을
질문을 했고 특히 동아리나 수상, 세특에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 자기춘전염의 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면접을 물어볼 때 단답형 문제를 물어본 것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A와 B를 말해봐라 라고 2개 또는 3개를 답을 요하는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전년도에도 당황하여서 마지막 질문만 기억하고 마지막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성 부분의 의사소통 능력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건국대는 특히 2개의 답을 요하는 것이 많다. 이 부분이 측정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첫 질문과 2번째 질문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문계열의 건국대 KU 자기추천 면접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영학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다 읽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말하겠습니다. 학생이 축제 때 어떤 나눔 부스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봤을 거예요. 특히 많은 경영학과가 건국대뿐만 아니라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영학과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자기가 활동한 중에서 인성 3번 문항 중에 아름다운 가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봉사활동인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도 질문하였고요. 또 자소서에 세계 4대 기업을 분석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꼬리 질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의 세특에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고 통계 해석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에 이와 관련된 예시를 발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료를 발표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경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특히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는 꼭 알고서 면접 장소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국제관계학과입니다. 국제관계학과에서는 직업이 바뀐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경영학과이지만 국제관계학과의 경우에는 1학년 때 2학년 때 경영학과를 갔다가 주로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국제관계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진로가 바뀐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로 희망이 1학년 때와 2, 3학년 때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바뀐 동기와 이유를 묻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왜 1학년 때와 3학년 때가 바뀌게 되었으며 3학년 때의 진로를 선택한 것에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학과가 옛날로 무역학과에 가까운 학과이다 보니까 주로 영어가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영어가 교과목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떨어진 이유와 그 영어 성적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생부에 3학년 때 논술 활동에 다양성을 주제로 글을 썼다고 했는데 어떤 다양성에 관련된 주제를 썼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떤 걸 제시했는지 실제 학생이 논술 활동에서 논술 글을 썼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도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학생부에 기재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한 거와 그것에 대한 결과,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면접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부동산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비교적 건국대 부동산학과가 조금 낮은 학과이다 보니까 특히 병지각이나 결석이나 이런 아이들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 병지각이 몇 번 있었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물어봤었고 특히 부동산학과는 부동산과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소서 1번의 학생이 도시개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0% 이상의 면적을 녹색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10%인가? 그 10%를
어떻게 도출해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지, 이 제도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학생은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 왜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건축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학교의 활동이 적다 보니까 주로 건축학과와 관련된 세특에 기록된 내용을 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서팀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받은 건지 말해달라라든가, 생명과학 시간에 융합적으로 건축 자재에 나오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내진 설계 실험을 하게 했다고 했는데 내진 설계 실험을 하게 된 동기에, 그리고 내진 실험을 할 때 자신의 역할,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학생이 한 활동 중에 도서관 쉼터 기능을 강화시키는 보고서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며 실제 그 도서관 쉼터 기능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도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건국대 수의학과에서는 질문을 다양한 부분, 인성 부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부분, 전공 적합성 부분에도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학생이 공로상을 받았는데 그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준 건지, 어떤 공로가 뚜렷해서 받은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로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독서를 한 것을 읽고 독서한 후에 깨달은 점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대부분 수의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의학 계열의 동아리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아리가 뭘 하는지 그리고 뭘 탐구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반려동물의 수를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의 반려동물의 수를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는데 학생이 그때 전년도에 학생이 하면 한 5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교수님은 한 10만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르는 것은 오히려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와 무산소 호흡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물 복지에 많은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말이를 좋아하는데 말에 대한 동물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수의학과 중에서는 소동물도 있고 대동물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대동물 수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의학과 학생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교내 신문 기자 활동을 했는데 그 신문 기사를 어떤 기사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고, 그 다음에 클로닝 서비스에 대해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생명공학과에서는 질문을 대표적인 거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그것들 지식을 알고 소개해 줬다고 했는데 유전자 가위가 뭔지 교수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유전자 가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에게 정확하게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기 위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였고, 고등학교 때 학생이 의도적으로 추진했던 연구활동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많이 있는 학생에게는 학교 학생회 활동과 학급 임원 활동을 했을 경우에 각각의 두 활동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에는 추가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 수소의 압력을 증가시켜 수소 연료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해결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그렇게 이렇게 좋은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가 왜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그럼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어떻게 상용화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이로 드롭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원리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이 자이로 드롭 브레이크가 일반 자동차에는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기재를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왜 약세인지,
그런데도 메모리 반도체는 왜 1등인지 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초월 함수가 무엇인지 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순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질문도 하였습니다. 화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과에서는 전기 음성도와 반발력에 대해서 배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엔탈피 실험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엔탈피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그 다음에 진로희망이 2차 전지 개발자인데, 이 2차 전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 지원자가 생각하는 산화 환원 반응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화학과 관련된 활동이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컴퓨터 공학과에서도 봉사상이나 효행상, 공로상 이처럼 좀 특이한 상에 대해서는 효행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를 물어봤고, 무단지각이 있은 경우에는 무단지각의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유모차의 작동 원리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유모차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고, 또 학생이 휴대폰 보관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보관함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 다음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는 화학과 관련된 수상이 많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수상 중에서 자기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수상을 물어보거나, 자소서 3번에 배아실험과 윤리의식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했는데, 윤리의식에 대한 사회 문제는 뭔지를 질문하였고, 그 다음에 ED 영상 시청이란 좋은 활동을 했는데 자기소개서에 적은 사람을 기억하느냐, 이것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진단 방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묻거나, 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리고 자율동아리 중에서 뛰어난 자율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길라잡이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는 건국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에 대한 성취가 높고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전기전자공학과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라든가 엔트로피 원리를 설명해 보세요. 줄기세포 재생공학과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고민으로 재생공학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는데 아토피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었고요. 융합생명공학부에서는 곰팡이 종류 동정을 위한 형태학적 DNA 연기 서열 분석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달라.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학교 활동 중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특히 화장품 공학과에서는 발효 화장품을 제작하고 싶다고 했는데 발효의 원리를 설명해 보라고 하거나, 천연 에센스를 만들었다고 됐는데 그 천연 에센스에 들어갔던 재료가 무엇이며 천연 화장품이 화학 화장품과 다른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ICT 융합공학부에서는 탐구 토론상을 수상했는데 여러 명이 함께 협업을 해서 수상을 한 부분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AI형 작물 재배 모델을 재배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작하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면접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면접고사의 형식과 방법은, 면접 대상은 주로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한 학생 중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형식은 출제 문항 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학의 경우 대부분이 서류 확인 기반 면접이었다면 경희대에는 출제 문항 면접이 공통적으로 계열별로 주어진다는 것이 다른 학교의 면접과 차이입니다. 면접 시간은 10분이고 평가 항목은 인성 50%, 전공 적합성 50%로 면접 점수를 채점하며 블라인드 면접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면접 평가 항목을 보면
인성이 50%, 전공 적합성이 50%인데 인성 50%에서 반영하는 것은 장학 이념의 적합도, 지원한 학생이 경희대 장학 이념하고 얼마나 적합한지, 다시 말하면 그 장학 이념은 창의적인 노력을 했는지, 진취적인 기상을 가졌는지, 건설적인 협동을 하고 있는지, 인성 부분에서는 품성과 사회성, 태도, 자기 주도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였고,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는 전공에 따른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 영역에서는 탐구력과 논리적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6단계 평가 척도로 채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네오르네상스 면접의 순서는 면접 대상자를 1단계를 발표하고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접에 선발된 학생은 면접 대기실에서 가번호를 부여받고 먼저 출제 문항 면접을 보게 됩니다. 출제 문항을 충분히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10분을 준비해서 답변을 10분간 하며 단어학 계열은 15분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출제 문항 면접이 끝나고 나면 인성 면접, 서류 기반 면접으로 넘어가서 2명의 면접관과 함께 면접을 실시한 후에 10분 동안 면접한 후에 퇴실하게 됩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 면접의 출제 방향을 보면 계열별 전공 기초 소양과 논리적 표현 능력이 확인이 가능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 소양과 논리적 표현이 단답형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답변을 요하는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단순히 교과 지식을 단순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의견을 낼 수 있는 문제를 하고, 정해진 답이 아니라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단답형이 나올 수 있는 문제보다는 2개 이상 찬성과 반대 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접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추가 질문이 가능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영어 지문이나 정답이 있는 수학 문제 등 교과 지식을 묻는 질문은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면접을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먼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과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인데, 서류 기반 면접은 생기부와 자소서를 집중적으로 받고 면접관 2명과 지원자 1명의 2대1 면접을 했습니다. 제시문을, 출제 문항은 제시문을 8분간 대기실에서 읽고 면접실로 들어간 다음 제시문이 면접실 책상 위에 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8분에서 10분간 자신이 생각하는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르네상스 문제는 서류 기반 면접보다는 오히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의 비중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시문 면접을 볼 때는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거나 옳지 않다거나 평가하는 제시문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일관성과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전년도 학생들의 경우 학생이 A라고 답변을 했을 때 그 반론을 교수님들이, 면접관들이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아무 답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주장한 부분이 끝까지 그 부분이 일관성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 면접에서 답을 할 때는 제시문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예상되는 반론을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5단계 면접, 5단계 답변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기반의 면접에서는 자기소개, 그 다음에 지원 학과에 필요한 덕목과 자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또는 화공학자, 그 다음에 연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나 자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인상을 심어주기에 좋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이 남학생들의 경우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1분에서 3분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당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꿈이나 그다음에 자기를 사물에 비유하거나 자신의 장단점이거나 자신이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적합한 사람인지를 1분에서 3분 정도를 충분히 준비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면접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을 할 때는 두 가지식으로 답변을 하고 자신의 주장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답을 하면 논리 정연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답을 하는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면접을 하다 보면 평소에 자기가 쓰던 습관이 말의 언어의 습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고급진 어휘와 고급진 말하는 연습을 다양한 인터넷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대학별 면접 동영상을 통해서 좀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사 문제를 좀 많이 읽고 전공과 관련된 어떤 시사 문제를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하도록 배경 지식을 폭넓게 가지는 것도 경희대 르네상스의 면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희대 르네상스의 면접에 출제 문항 면접은 비교적 쉬운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지원자는 대기실 밖에서 면접실 밖에서 약 10분 정도 문항을 읽고 답변을 준비한 후에 면접관 앞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문항에서 많은 학생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처음의 답변과 마지막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찬성했으나 교수님이 계속 반대하는 사례를 들어서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학생은 오히려 처음의 답변과 반대되는 답변으로 수긍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할 때는 반박할 수 있는 반론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서 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르네상스 전형의 문제는 인문계 자연계로 나누어져서 문제를 출제했었고요.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전년도에 인문계 오전에 출제됐던 문제는 제시문을 주고 동일은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 동일에 필요한가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여기에 문제는 동일이 필요하냐 아니냐 두 개의 문제 그리고 동일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 입장에 대한 주장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말하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경희대 채점은 굉장히 추가 질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을 경우에는 몇 점, 이렇게 대답했을 경우는 몇 점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경희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의 내용을 어떻게 답을 해야 좋은 점수를 주는지를 꼭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당위성 차원, 단순하게 저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 차원에서 안보적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이렇게 5개 여러 개 단계로 나누어서 통일이 따라서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경제적 차원에서 이래서 필요하지 않아요.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식으로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 주장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희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오전, 오후 문제가 모두 수록되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 대한 질문을 주고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라는 제시문을 주고 학생이 이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느냐
그다음에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인문계 문제는 반드시 이처럼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있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에 대해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서류 확인 면접에서는 분석을 한 결과에 하면 서류 확인 면접은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평가자가 지원자의 강점과 서류의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부에 보면 물어보는 게 호텔리어가 자질은 뭐라 생각하느냐. 호텔리어는 지구력이 많이 필요하는데 지구력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이 있었던 3번의 인성 부분에 자소서에 있었던 것과 지구력하고는 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물어봤고 특히 선행 봉사 표창장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간호학과는 간호사의 자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 간호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주로 거점형 공동학교에서 철도기업 마케팅에 대해서 기재를 해놓은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기업가에게 적합한 본인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구국문과 같은 경우는 주로 독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특히 토론을 한 활동이 있다면 그 토론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관광학부에서는 학생이 콘텐츠를 통해 감동을 주는 마케터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는지도 물어봤고 국제학부에서는 앞번처럼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고 한국의 인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그다음에 건축공학과에서는 자소서에 텍스트 분석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선생님이 기재를 했는데 이 텍스트 분석을 잘한다는 개념은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거나 그다음에 생기부의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유전공학과는 학생이 수상 실적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영어를 매우 잘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영어를 통해 남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최근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을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전공과 관련된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응용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성적이 매우 1등급을 받아 좋은데 다른 학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응용수학과를 선택했느냐라고 물어봤었고요. 4차 산업이 도래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하고 다른 과목보다 유난히 수학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전자공학과에서는 스크래치 동아리를 통해 게임을 6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장 인상 깊게 만들었던 게임이 뭔지 그것의 실용 가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 신소재공학부에서는 자소서에 소방복과 관련된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고려대 면접입니다. 고려대 면접은 고려대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면접 방식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영상 면접 업로드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자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 면접 업로드 방식은 학생부 교과와 학교 추천과 일반 전형 중에서 학업 우수형 전형에 지원한 학생만 영상 면접을 실시하고 30초에서 1분 이하로 준비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보면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비대면 면접 안내 영상 업로드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대를 응시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주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상 면접 녹화 관련 안내입니다. 동영상의 구격은 반드시 30초 이하 1분 이하이면 되고 파일 크기는 최대 120
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일 유형은 MP4나 MOV만 허용되고 있고 해상도는 720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녹화할 때 유의할 사항은 원서 접수의 사진과 녹화하는 학생이 일치해야 되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고려대의 업로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모바일과 PC 웹 화면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느 중 하나를 로그인을 해서 순서에서 첫 번째가 본인의 수험 정보를 입력하고 두 번째가 인정 방식이 선택 후 인정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세 번째가 인정 번호 확인 및 로그인, 그다음에 지원자 정보 확인, 그다음에 면접 영상 업로드, 영상 명칭 및 용량을 확인한 후에 업로드 정빙 서류, 그리고 영상 재업로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취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고려대 인재발구처에 자세하게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고려대학교 녹화 영상 제출 기간입니다. 학교 추천은 인문계의 경우 12월 04일부터 12월 7일 17시까지이고 자연계는 12월 5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12월 8일 5시까지 제출을 해야만 됩니다. 학업 우수형인 일반 전형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에 되는데 특히 마지막 날은 접속이 많이 될 경우는 접속이 업로드가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업로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로드의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21학년도 재외국인 영상 면접에서 제시됐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 추천의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재외국인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학교에 게시했던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걸 30초 이상 1분 이하의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상 면접 현장 녹화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일정에 따라서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고려대는 아주 친절하게 고려대 인문계와 자연계의 면접 영상을 전년도와 올해 인문계 자연계열로 면접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도 고려대 면접 치도되고 고려대 인재발구처에도 이 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고려대는 학교 추천의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과학과 인문계의 사회과학, 수학을 이렇게 융합한 제시문이 나와서 준비기간을 27분 동안 이 문제를 풀고 면접을 9분 동안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제시문이 4개 내지 5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로 5문제에서 4문제에서 5문제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채점 기준도 고려대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했을 경우에 채점 기준이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에 면접 채점 기준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문계의 경우에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다시 말하면 일반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을이나 영어를 넣기보다는 오히려 윤리사상, 사회문화, 사회의 통합 교과를 제시문을 내놔놓고 준비시간 21분에 면접을 7분 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제시문을 3개를 주고 크게 3개의 문제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추천 2입니다. 자연계열의 학교 추천 2에는 과학과 물리 1, 지구과학 1,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된 제시문을 3개 내지 4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자연계는 5개, 인문계는 3개 내지 4개를 내는 형식을 띠고 있고 문제는 3문제를 물어보는 면접을 봤습니다. 여기도 채점 기준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자연계 학생들도 면접 채점 기준을 읽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부에 있는 올바른 면접 방법과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 면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